네, 안녕하세요. ABM 융합 기반 코딩 교육 연구 8차 시 수업 방향 안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1에서 4차 시에 해당되는 마이크로비트와 AI를 활용한 실생활 문제 해결하기라는 주제이고, 또 5에서 8차 시는 레고 스파이크를 활용한 안전한 자율주행 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수업입니다. 수업의 개요와 그리고 교섭 과정안을 살펴보면서 수업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용되는 플랫폼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소개한 후에 실제 수업의 플랫폼들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 6학년분 수업 도움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활동 팁입니다. 네, 6학년 실과 교과의 프로그래밍 단원과 로봇 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입력 처리 출력의 즉각적인 마이크로비트 교구와 버추얼 머신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산출물을 만듭니다. 또한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을 활용해서 미래 로봇을 만들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6학년에서 발명과 로봇 단원을 중심으로 8차 시 수준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이 마이크로비트 교구나 티처블 머신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은 학생들의 이제 신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이라는 배움 속에서 활용되어야 되며, 또한 그 배움의 본질은 도구가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주제를 크게 1차 시에서 4차 시 하나의 프로젝트와 그리고 5차 시에서 8차 시까지 또 두 번째 프로젝트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마이크로비트와 AI를 활용한 실생활 문제 해결하기 라고 하는 주제로 먼저 동기유발로는 이런 마이크로비트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다양한 산출물을 한번 학생들이 예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라는 조금 넓은 형태의 문제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여러가지 삶 속의 어떤 문제들을 떠올리고 그 문제들을 모둠별로 정해서 이제 신기술을 활용한 이런 해결 계획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때는 캔바를 활용해서 모둠별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후에는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티처블 머신 사이트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비트에다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때는 이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만든 것을 함께 이제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비트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 문제 해결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모형을 만들어서 이 창의적 산출물을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학습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던 마이크로비트와 AI를 활용한 실생활 문제 해결하기에서 이제 조금 핵심적인 수행 활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 탐색하고 문제 해결 계획하기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서로 떠올리고 이것을 신기술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서로 한번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이제 하나의 실생활 문제를 선정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 문제 해결 과정을 이제 캔바로 로드맵을 작성하게 됩니다. 캔바에서 이렇게 협업해서 이런 형태의 템플릿에다가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인 로드맵을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우리 교사가 먼저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 두고 공유를 해서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이제 티처블 머신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학습시켜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P5JS라는 시리얼 통신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는 이 링크에 들어가서 앞서 만들었던 인공지능 모델 링크를 이제 넣고 포트 번호를 넣어서 이제 추후에 할 이제 마이크로비트와의 이런 연결을 먼저 준비하게 됩니다. 후에는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맥코드 사이트에서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코딩하고 아까 준비하였던 이 시리얼 통신이랑 연결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특정 상황에서의 입출력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고 이제 산출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레고 스파이크를 활용한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는 처음에 자동차 안전사고를 서로 살펴보는 것으로 동기 유발을 하고 이러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바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먼저 한번 짭니다. 알고리즘을 짜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추가 기능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계획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알고리즘을 짜고 나면 이제 레고 스파이크 이제 에듀케이션 앱을 활용해서 이제 자동차를 조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코딩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사고 추가 기능을 또 보완해서 코딩합니다. 자,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 서로 또 테스트하고 또 혹시 오류가 생기는 부분들은 디버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인 레고 스파이크를 활용해서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활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활동 4, 5, 6은 레고 스파이크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먼저 처음은 바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 설계를 위해서 절차적 사고를 위해서 알고리즘을 먼저 학습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한 어떤 절차적 상황 그리고 혹은 조건들을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센서가 그리고 검은 선을 이렇게 감지해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기능을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 어떻게 안전장치가 작동되면 좋을까 등과 같은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고리즘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학생 수준별 개별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기초적인 과제로서는 자연어 1, 2, 3 등과 같은 형태로 순서를 생각해보는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고 심화적인 과제로서는 draw.io라는 사이트에서 순서도 알고리즘을 만들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연호 순서는 1, 2, 3, 4 이렇게 절차적으로 순서대로 작성이 되는 것이고 draw.io는 직사각형 혹은 마름모와 같은 이런 알고리즘 순서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 해결 절차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절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했다면 레고 스파이크를 활용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조립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이 레고 스파이크에 필요한 레고 스파이크에 있는 이런 부품들을 확인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들을 가지고 매뉴얼을 보면서 절차적으로 조립을 하도록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립이 다 완성이 됐다면 본격적으로 레고 스파이크를 프로그래밍을 할 텐데 먼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적외선 센서 값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고 라인을 따라가는 라인 트레이싱 프로그래밍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 기능을 코딩하는데 이때는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동작을 스스로 탐색해서 그 특정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코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 어떤 그 특정 상황 속에서의 추가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오류의 원인을 찾아서 디버깅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합니다.